박사님, 네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아, 주말 잘 보냈습니다. 잘 쉬었어요? 네, 잘 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배가 좀 아파요. 왜요? 제가 1월 초부터 네. 금의 중요성을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금 투자를 하자. 네. 금 관련주 사자. 네. 근데 저 하나도 투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과 생각, 행동이 일치해야 되거든요. 네. 최소한 금 목걸이도 안 샀어요? 이거 하나 있어요. 이거 언제 하나. 샀어요? 이거는 오래됐어요. 이거 한 2019년? 아, 그래요? 금이 최근에 가격이 뭐 계속 오르잖아요. 네. 최근뿐만 아니라 그냥 네. 올해 들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너무 뻔한 얘기죠. 안전자산이라는 그렇죠. 금인데 시장이 워낙에 지금 금융권에 대한 문제들이 막 나타나니까 맞아요. 네. 이제 금 쪽으로 많이 쏠리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시간을 보면 오늘 새벽, 유럽 시간을 보면 이제 일요일 날 지금 UBS가 크레딧 스위스 인수하면서 조금 더 뭐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뭔가 각자 자기 나름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불안한 걸 줄이고 안전한 쪽으로 조금씩 가는 거예요. 네.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봤더니 금값은요. 이제 금값이라는 건 대부분 이제 미국 달러 기준으로 하는데 2020년 4월이 최고치입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네. 2,000달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각국은 이제 화폐 가치라면 각국이 약간 다르잖아요. 화폐 가치에 그렇죠. 따라서 환율로 하는데 일본이 이미 지난주 중반에 사상 최고 찍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또 찾아봤어요. 국내도 한번 찾아봤더니 국내 금 시세 딱 보니까 우리가 큰 데서 금 시세를 이렇게 차트로 보여주는데 몰랐는데 국내 시세도 사상 최고가네요. 그렇죠. 네, 금이란 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올라가는 배경은 앞서 잠시 얘기했지만 미국 은행 시스템에 우려가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중국은 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농담같이 말씀드리지만 사실이에요. 지금 팬데믹 동안 안 했던 사람들이 작년 말부터 우리나라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결혼을 아주 크게 하는데요. 중국은 작년까지도 클로즈가 많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 금에 대한 현물 수요가 또 늘어날 수 있는 그렇네요. 거죠. 선물도 하고. 거기다가 네.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환경으로 뭔가 불안하니까 뭔가 좀 자기 나름대로 안전한 쪽으로 가는 거죠. 그 코스닥만 하더라도 뭐 테마성으로 해서 막 올라가던 것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 적자고 뭐 이런 것들 보면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조금 자기 나름대로의 좀 안전한 쪽으로 가는 거죠.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보면 안전한 쪽으로 가는 네. 거거든요. 금이라는 게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금은 정말 옛날부터 네. 우리 선조 때부터 안전한 자산이었잖아요. 맞아요. 이거 너무 좀 진부한 얘기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금도 좋지만 금 사라라면 또 이렇게 많이 더 얼마나 올라갈까 이런 사람들이 넘쳐난다고요. 최고치인데 어떻게 사요? 금도 금이지만 최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이런 게 막 반등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올라가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빅테크주를 지금 얘기하시려고 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왜냐하면 네. 테크 주식은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잘 못 버는 막 새로 생긴 것도 있고, 제가 제 표현을 보면 꿈과 희망만 넘쳐나는 거 있어요. 네. 그런 건 조금만 얘기하면 불안해요. 네. 그래서 항상 보면 뭐든지 자기 입장에서의 안전한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난주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할 때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자기 입장에서 안전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마케로치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릴 텐데 지금 이런 최근의 사태에 의해서 지금 빅테크들이 네. 새로운 안전한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안전자산.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에 실제로 수많은 기업들 있죠. 막 새로 생긴 기업들이 꿈과 희망 넘쳐나는데 아직 적자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좋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쪽에 뭔가 자금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뒤에 있는 뒷배의 형인 실리콘밸리 뱅크가 무너졌기 때문에 약간 뭔가 좀 걸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망할 것 같아요? 아니죠. 애플 망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의 조금이라도 돈이 몰리는 거죠, 지금은. 뭔가 안전한 쪽으로 가는데 영 이상한 데 가기 싫고 그나마 기술주에 가고 싶은 거야. 그럴 때 딱 얘기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저희 시간에 그동안 얼마나 많이 빅테크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까? 네. 그런데 드디어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시장이 결국에 어려운 때가 되니까 진짜 그동안 또 어떻게 보면 지루하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작년 한 해 동안 아픔을 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튼튼한 거 믿을 만한 거는 빅테크주다라는 걸 한 번 더 증명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한 기사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빅테크는 안전 주식인데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보면 실리콘밸리 뱅크 앞에 가드가 있죠. 네. 딱 무서운 사람이 서 있잖아요. 그렇네요. 이 내용을 딱 보면 뭐냐면 빅테크는 좋은데 전반적으로 테크 기업들한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테크라고 다 같은 테크가 절대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테크의 저 아래쪽 테크랑 그 위에 큰형 테크랑은 차원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이 이 근엄한 시큐리터 선생님의 딱 이미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큰형님 테크들 오늘은 그쪽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좀 그런 쪽을 좀 더 말씀드리고 그럼 싶어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맞아요. 3월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서너 개 주식 올 네. 한 해 최근 들어서 흐름과 올해 한 해 흐름만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애플입니다. 애플이요. 애플이 보면 지난주에도 한 4, 5%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인식을 못 하셔서 그렇죠. 인식을. 애플이요. 지난 금요일 날이요. 연초 대비 최고가입니다. 지금. 그래요? 애플도 아시다시피 엄청난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네. 다음 제품도 애플 쓸 사람은 여기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다음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러려니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주에 12% 가까이 올라갔어요. 아니 지난주에 수익률 대결 때 얘기하셨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아 모르겠어요. 그냥 겸손하니까 자꾸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지난주에 12% 가까이 올라가는 네. 모습이면서 역시 연초 대비 최고가 흐름났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올라가는 걸 그래 AI 때문에 올라가자는 그러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지난주에 보면요. 알파벳도 한 10% 올랐어요. 알파벳도 네.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AI가 중요하죠. 네. 분명 저도 좋아하는데 지난주의 흐름은 마이크로소프트만 올라간 게 아니라 빅테크들에 다 돈이 쏠림이 갔다는 거예요. 네. 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뭐 알파벳, 아마존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펀더멘탈로 10%씩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AI나 로봇이나 그리고 이런 지금 안 좋은 시장.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뭔가 대안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안전한 데 가는 거라고 되겠고요. 관련해서 네. 웨드부시 데나이비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최근 2주간 동안요. 극심하게 금융시장에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량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리스크 대비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거죠. 망하겠냐? 단순하게. 망하겠냐? 이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는 그래서 빅테크가 안전자산 투자의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런데다가 이 다음 말은 뭐 앞으로의 전망이지만은 네. 아이브스 형님께서는 빅테크 중심의 기술주가 연말까지 20%더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반등했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나름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면에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고 돈을 벌지 못하는 기술주들이요. 그러니까 적자 기업이 있는 겁니다. 적자 기업들 이런 것들은 실리콘밸리뱅크의 실패로 인해서 자금질이 아주 말라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테크주는 테크주인데 빅테크를 보자라는 얘기고요. 네. 빅테크가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만큼은 안전은 덜하겠죠. 네. 그다음에 주식이니까 위험하겠지만 기왕 주식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 있다 그러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너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주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네.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없는 분은 안 계실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한 종목이라도 갖고 계실 텐데 네네네. 다른 종목은 뭐 대안이 되는 게 없을까요? 맞아요. 그러면 대부분 조금씩이라도 갖고 계신 분이 많고요. 네. 물론 성향에 따라서 무슨 나는 테슬라만 갖고 계시고 하지만 그렇죠? 대부분 인정을 해요. 네. 이런 주식들에 네. 대해서. 다만 약간 그거랑 다른 약간 조금 규모가 약간 적은 거 몇 가지만 네. 말씀드리고 특히 이것도 댄 아이브스가 그 기사를 통해서 발표한 걸 보면 잠시만요. 그런데 일반 테크주들은 약간 위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나오는 건 그 위험하지 않은 쪽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테크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분명히 좋은 섹터가 테크 안에 분류가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좀 큰 것들 위주로는 그럼 물론 빅테크만큼의 엄청나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나마 선택지가 되는 것들을 네. 좀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섹터로 보면 테크 안에 섹터로 보면 두 가지를 주목하라고 그랬어요. 클라우드 관련된 섹터나 사이버 보안. 네. 특히 사이버 보안은 항상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요즘은 하드디스크나 어디에 뭐 저장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딘가 노출됐다고 생각하면 짜증나죠. 끔찍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클라우드의 전체적인 환경이 중요한 건데 이 두 가지 섹터를 주목하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중에서 종목으로 보면 역시 대표 주자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특히 먼저 사이버 보안 쪽에서 대표 주자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입니다. 그래서 팔로알토는 여러분 잘 아실 테고 팔로알토 그리고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그리고 사이버 아크 소프트웨어 네. 그리고 테너벌 홀딩스, G스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정도 한 5개 정도를 대표적인
주식으로 좀 얘기하고 있고요. 네. 다음 이제 클라우드인데요. 클라우드는 대표적으로 데이터도 몽고DB, 세일즈포스라면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애플이나 테슬라는 그냥 탑픽이다. 라는 네.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방금 전에 좀 중요한 종목들이 많이 지나간 것 같거든요. 섹터로 봤을 때는 클라우드 그리고 사이버 보안 쪽인데 네네. 종목도 여러 종목을 얘기 드렸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관심 있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생소한 종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같이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우리 박사님께서 네. 그래도 여기서 좀 추려주신다면요? 저는 이 중에서 다 좋은데 저는 이 중에서 딱 하나 꼽자 그러면 딱 하나요? 전 세일즈포스닷컴이죠. 세일즈포스닷컴. 심볼은 CRM인데 네. 이게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다우지수 30에 편입된 다음에 이렇게 떨어진 게 역사적으로 없네요. 엄청 떨어졌는데요. 고객 관리 이런 쪽 고객 하잖아요. 관계 관리죠. 네, 그래서 이것들이 미국의 S&P500 거의 대부분 모든 기업,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 거의 다 여기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CRM 좀 이거 한번 관심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지금 종목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중에 뭐 종목을 하나 딱 집으면 좋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좀 난 다양하게 한번 투자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한테 또 ETF가 옆에 네. 와 있잖아요. 그래서 ETF도 그 관련된 거 보여드리면 네. 그 사이버 보안하면 여러 가지 ETF가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심볼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가장 편한 거는 해킹할 때 HACK죠. 네. 심볼 자체가 핵입니다. 핵. HACK. 네. 그리고 클라우드 뭔가 하늘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에 떠 있는 하늘에 있다 그래서 스카이. 스카이. 예, SKYY, 네. SKYY. 요거 두 개가 대표적인 관련 ETF가 되겠고요. 네. 이런 걸 어우러져서 상당히 뭔가 좀 혁신적인 거로 했던 ETF가 IT ETF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위주로 돼 있는 거가 IGV라고 있어요. 이건 좀 처음 들어봐요.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좀 다양한성을 갖고 있는 다양한 범주에 있는 섹터랑 상관없이 IT 소프트웨어 쪽에 강한 것들 그런 네. 것들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IGV 이런 세 개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TF도 세 가지 얘기 주셨습니다. 핵 ETF, HACK가 있고요. 그리고 SKYE 이렇게 외우면 되는 네. SKYY. 마지막으로 IGV라고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좀 담고 있는 그런 ETF까지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금 말고 네네. 금 같은 역할을 하는 빅테크주 그리고 테크주 중에서도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쪽을 네. 한번 찾아봤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게 수익률 대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12% 가까이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8년 만에 주간 단위 최고 기록을 나왔어요. 네, 앞으로도 네. 이거 보면 앞으로 8년 동안 이런 일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운이 좋았는데 네. 여하튼 좀 올랐는데 그 추천한 것도 나름 괜찮방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제 종목도 다행히 마이너스가 안 나왔습니다. 퀀텀 스케이프도 4%가 넘게 올라가면서 나름 괜찮았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번 주만큼은 저도 한번 네. 또 심기일전해서 다시 이겨보려고 합니다. 네. 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하세요. 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금 하면 또 금 관련주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이게 뭐 금값이 갑자기 어느 날 언젠가 꺾일 수 있겠죠. 하지만 네.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꺾일 것 같진 않아서 네. 금 하면 또 금을 캘 수 있는 네네. 곳이 있잖아요. 네. 뉴몬트 한번 네.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좋죠. 네. 네, 이건 좋은데 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미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약간 불안한데 그래도 네. 그냥 전 안전하게 가려고요. 네, 안전하고 좋죠. 네. 네. 근데 주가는 뭐 이제 그 주가 미래를 뭐 오늘 내일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약간 좀 뭐랄까 좀 얍삭한 그런 거 하나 종목 할 텐데요. 네. 전 지금 어이없이 많이 빠진 주식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어이없이 넘쳐나게 빠진 것 중에 은행주가 많이 빠졌는데. 은행주로 하신다고요? 네, 은행 IB 뭐 이런. 은행은 좀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죠. 위험한데 갖고 와서 이제 망하지 않을 거 하나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망하지 않은 만다를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전 주가도 떨어지더라도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럼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건가요? 그런 건 망할 이유가 별로 없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증권사를 중심으로 하는 건데 찰스 수왑이라고 있어요. 그게 지금 올해 고점 대비 한 40% 가까이 떨어졌고요. 네. 특히 최근에 이런 사태가 떨어져서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이유는 뭐 없는 건 아니에요. 자기 자본 대비 이제 미실현 채권 손실이 꽤 크긴 큰데요. 그래도 지금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 세 군데 정도 증권사는 오히려 좀 매수 의견을 바꿨고 오히려 기회다. 네, 그리고 CEO도 그렇고 임직원들이 막 사고 있어요, 자기 주식을. 네. 이거 좋은 긍정적인 움직임이죠. 이건? 모르죠. 네. 계속 변동성이 있는데 저는 증권사가 망하면 진짜 끝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요 증권사 중에 하나인데 물론 비율 때문에 좀 떨어진 건 맞는데 그런 아까 네. 말씀드린 구체적 한국 때문에 떨어진 건 맞는데 저는 약간 몸이 좀 어렵다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일정 뭐 올인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발 담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차트 수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제가 1월부터 아까 금을 계속 얘기를 드렸다 했잖아요. 네. 아침 방송에서 브리핑 시간에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별명이 네. 금수정이에요. 금수정 말드네. 예. 김수정 아니고 금수정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네. 보석수정, 네. 금수정. 네. 근데 이거 찰스 슈왑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괜히 제 생각에 네. 이번 주 제가 이길 것 같아요. 또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이번 주 시작입니다. 네. 월요일부터 또 당장 내일부터 FOMC가 있기 때문에 뭐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 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수익률 대결의 결과까지 맞춰가시는 재미를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힘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